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F는 ma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써서 그 물체에 힘이 알짜 힘이 있으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힘을 잘 분석해서 그 알짜 힘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의한 가속도 그러니까를 구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잘 분석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뉴턴의 방정식을 써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복잡한 걸 그냥 풀려고 무식하게 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더 항상 그 소위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귀찮지만 그래서 그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 새로운 개념 에너지 1 이런 걸 배우는데 그 에너지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를 운동 에너지를 먼저 우리 생각하고 일이 또 뭔가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K라고 쓰는데 이거 뭐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다. 그래서 앞에 K를 써서 우리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해요. 정의했는데 이게 유도된 게 아닌가요? 유도된 건 아니지. 그렇죠. 이제 나중에 특수상대론에서 특별한 극한으로 이걸 구할 수 있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정의를 합시다. 정의를 하면 이 새로 나온 에너지 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왜 운동 에너지냐면 속도가 혹은 속력이 여기 v 제곱이니까 v가 플러스 v든 마이너스 v든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크기에만 의존하는 양이고 v가 0이면 움직이지 않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동에 관련된 에너지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새로운 우리가 양을 도입하면 항상 그 SI 단위계에서 단위랑 그 다음에 우리가 차원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단위는 1줄이라는 걸 써요. 1줄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위를 쓸 때는 앞에 있는 걸 소문자로 줄여서 다음같이 쓰고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대문자 이렇게 대문자 죄의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 정의를 보면은 앞에 2분의 1은 차원이 없으니까 단위가 뭐냐면 기본 단위로 쓰면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의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 그거의 차원은 운동 에너지의 차원은 m L제곱 t의 마이너스 2제곱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운동 에너지와 또 여기에 가장 각각 이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이 2일인데 우리 2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우리 너 정말 일을 많이 한다 할 때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 용어를 되도록이면 가장 가까운 일상 용어를 쓰는데 일상 용어를 쓰다 보면 물리적인 엄밀한 과학적인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일이라는 거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일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얻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마찰이 없는 바닥에 물체를 둔 다음에 힘을 이렇게 가해서 이 물체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속도를 얻었잖아요. 그럼 속도를 얻었다는 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었다가 V로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이때 가한 힘이 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을 가해서 이게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 힘이
양수의 일을 했다고 하고 음수의 일을 할 수도 있나? 그렇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처음에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점점 속도를 줄이게 만들면 그러면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해서 에너지가 줄게 만들 수 있는 데는 그때는 우리가 음수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이란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일을 좀 더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거는 처음에 있는 것처럼 물체에 힘을 가해 물체가 얻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에너지가 줄면 음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이란 거는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금 운동 에너지만 봤으니까 일단은 일이 물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게 할 수 있지만 좀 있으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일이 나오면 그럼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1차원 철사줄에 마찰이 없는 그 구슬을 꿰어서 마찰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처음에 이 구슬이 속도가 V0 그래서 힘을 이렇게 F를 가했다고 칩시다. 근데 구슬이 꿰어진 도선과 각도 파이를 이루는 해서 저 힘을 가해서 거리 D만큼 움직여서 최종 속도가 V가 됐다고 합시다. 우선 저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기로 했어요. 그럼 처음보다 힘을 이렇게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물체가 점점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처음보다 마지막엔 더 늘어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봅시다. 우리 처음에 그러면은 일정한 힘을 가했다고 하면 힘 중에서 이거를 나눠서 수평 성분, 도선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누는 도선의 수직인 성분은 도선이 물렁물렁하면 휘지만 난 휘지 못하겠어. 나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서로 상쇄가 되고 이쪽 방향의 성분만 힘을 주죠. 그걸 우리가 힘 Fx라고 합시다. Fx는 요 구슬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이 ax의 가속도를 얻게 되죠. 그럼 이제 일정한 가속도죠. 이게 아주 간단한 경우. 일정한 가속도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속도, 마지막 속도 v제곱, 처음 속도 v0 제곱, 일정한 가속도 ax로 d만큼 같댄다. 우리 이게 1차원에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운동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주었었죠.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주어지고 이건 보면 잘 썼더니 이게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은 나중 운동 에너지고 2분의 1 mv0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의 차이죠. 운동 에너지의 차이인데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2분의 1 m을 곱하면 2는 상쇄되고 max d가 되니까 이게 fx 곱하기 d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일의 정의, 증가시킨 에너지만큼 일을 했다고 하니까 한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은 가한 힘이 일정할 경우, 가한 힘 성분의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으로 일반적으로 3차원으로 움직일 때는 지멋대로 움직이고 힘을 이렇게 가했다.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가 파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여기 fx라는 성분이 요 중에서 f의 코사인 파이 성분이니까 f 코사인 파이 곱하기 간 거리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잘 보면 f 스칼라곱
F.D로 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힘이 일정할 경우에만 한데, 그런데 우리 처음부터 복잡한 경우를 할 필요가 있나?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경우, 힘이 일정할 경우에는 이 일은 F.D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봅시다. 여기서 물체를 위로 던졌어. 던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초속도 v0로 가는데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런데 움직이는 변위는 이쪽이죠. 그래서 이때는 F와 D가 반대 방향이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음수겠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올라가면서 음수의 일을 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면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D랑 중력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 두 개의 스칼라 곱은 양수. 따라서 이 중력이 한 일은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증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앞에 있던 개념과 잘 맞는 우리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있던 거를 우리 다시 쓴 거고, 이게 뭐냐면 F.D면은 F의 코사인 파이니까 D 방향으로의 D에다가 F의 D 방향의 성분을 곱한 거랑 같은 거죠. 물론 반대로 D 방향의 F 방향으로 D 성분을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이라는 게 등속 원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접선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원운동을 할 때, 우리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보면 구심 가속도가 있다 그랬죠. 구심 가속도가 있고, 근데 운동 방향은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죠. 따라서 등속 원운동 혹은 등속 원운동을 안 하더라도 구심력은 줄의 장력 같이 줄에 매달려서 돌을 돌린다고 하면 속력과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력은 혹은 구심력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변하지만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계속 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구심력에 의해서는. 우리 다음과 같은 특징, 원운동에서는 특히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 쉽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스파이가 나왔네. 스파이가 처음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처음에는 스파이가 남자 둘이 나왔는데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여자 둘로 했다가 이 여자만 스파이를 하냐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시원하죠. 물론 머리가 길게 보인다고 해서 여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금고를 마찰이 없는 면에서 스파이 1은 이렇게 밀고, 이 스파이 2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D만큼 끌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전체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근거가 보면 중력, 수직항력, 물론 이거는 크게 갖고 방해 반대는 아니에요. 요거 다 합해야 되죠. 요거의 이쪽 성분이랑 요거의 이쪽 성분을 다 합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직항력과 중력은 운동하는 변위와 수직이므로 이거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이때 일을 하지 않죠. 다만 F2랑 F1은 이 중에서 변위의 평행한 성분, 그리고 평행한 성분 D 코사인 30도, D 코사인 40도, 중력은
그러니까 수직항 1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만 더해주는 게 1이죠. 그래서 스파이 1이 한 1, 스파이 2가 한 1, 전체 1은 요거를 더하면 되겠다는 거죠.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보는 이제 문제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1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물체 한 1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델타 K 변화가 어떻게 되나? 마지막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거죠. 운동 에너지를 뺀 거죠. 그거는 한 1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KF는 KI 더하기 W라고 하면 똑같은 걸로 바꿔서 쓰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한 후에 최종 운동 에너지는 일하기 전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한 2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중력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아까 본 거 올라갈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등속도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등속도로 이렇게 쭉 올린다고 칩시다. 등속도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등속도로 올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한 일과 중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죠. 알자 힘은 0이에요. 등속도로 가니까. 따라서 한 일이 전체 일은 0이죠. 그렇지만 이때 중력은 변위의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올려주는 힘은 양의 일을 하는 거죠. 내려올 때는 그 반대죠. 내려올 때는 또 역시 같은 걸로 하면 중력은 양의 일을 하고 우리 외부의 힘은 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리 방향에 대한 그래서 일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하는 거를 잘 구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봅시다. 우리 아주 쉽게 예를 보면 우리 요 마찰이 없는 비탈면 수평면에 대해서 각도가 θ인 마찰이 없는 비탈면에 상자를 잡아당겨서 거리 D만큼 올렸을 때 각각의 힘이 처음에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쭉 와서 다시 정지했을 때 그럼 중간에 힘이 변하지 않나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힘을 주면은 점점 속도가 증가했다가 일정한 속도가 됐다가 감소하려면 또 속도가 힘이 점점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되니까 우리 그 가속하는 시간이 아주 짧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팍 잡아당겨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갑자기 가속해서 딱 정지해서 요 사이에서는 거의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걸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복잡해. 하지만 우리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마지막에도 정지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0, 마지막에도 0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물체 올라가는 동안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 중력이 있지. 그 다음에 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죠. 근데 D 벡터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해. 우리 잘 알고. 중력은 요 사이의 각도가 어떻게 되나? 이쪽 방향의 성분이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니까 요게 mg sin 세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sin 세타로 d만큼 올라가는 거죠. 음의 일을 하는 거죠. 중력은. 그 다음에 줄의 장력은 이 장력으로 올라갔는데 장력은 당연히 요게 h라고 하면 이게 d sin 세타가 h니까 우리 다 한 것일 테고 장력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장력은 이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니까 t랑 mg sin 세타가 같죠.
그래서 T 곱하기 D인데 장력은 T 곱하기 D인데 T가 mg 사인티타니까 D니까 중력이 한 일이랑 반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차이가 0이면 전체 한 일의 합은 각각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물론 요거는 0이고 합한 건 0이 되어야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한쪽에 너무 치우쳤구나. 뭐 어쨌든 위에 건 상관이 없고 질량이 m짜리인 거를 엘리베이터를 위에 승강기 줄이 잡아당겨서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원래는 내려오는 게 G로, 중력 가속도 G로 내려와야 되는데 5분의 1 G로 내려오고 있다. 이때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D가 12m만큼 내려왔을 때 중력이 한 일, 중력과 변위의 방향이 같으니까 mg 곱하기 d 코사인이니까 mg 곱하기 d 요거만 살아남죠. 장력이 한 일은 이제는 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르지. 우리 여기서 자유물체의 그림을 보면 위로 올라갔는데 밑으로 잡아당겨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T 밑에 방향을 위로 올라가는 거를 T-mg가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mg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에다가 D만큼. 근데 이때는 T랑 D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D. 다음과 같이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12m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처음 속도가 4.0m/s라고 하면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고 우리 마지막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한 2를 더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중력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이걸 다 더하면 다음과 같이 4,000줄에서 16,000줄로 16,000인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16만인가? 다음과 같이 우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운동 에너지를 알고 일을 알았으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일정한 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힘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